한국교회연합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송태섭 대표회장은 박수로 추대되며 대표회장직을 이어갔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채플을 통해 복음을 접한 비기독교인 재학생들을 위한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장로회연합회가 군선교회 세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군종사역자를 격려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교육부가 목회자 특별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오는 9일 인권선언문을 공표하고 인권헌장을 제정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교내외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송태섭 대표회장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상임회장단은 대표회장을 도와 한교연의 중점 사역을 잘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송태섭 대표회장은 지난 회기에 힘써왔던 교회의 연합과 사회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제12회 정기총회를 6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새로운 회기를 이끌 대표회장과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대표회장에는 송태섭 현 대표회장이 단독 입후보했고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박수로 송 대표회장을 추대했습니다. 세 번째 연임을 하게 된 송 대표회장은 교회연합과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연합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연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우리 한교연 안에 있는 식구들 참 화목을 먼저 힘쓰고 더 나아가서 연합의 끈도 놓지 않고 우리 교단 차별 없이 동등하게 화합하면서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보이고 함께 진행된 예배에선 요즘 시대의 문제점으로 청년 세대의 신앙이 무너진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교연이 미래 세대 복음 회복을 위한 시대적 사명에 부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설교에 이어 한교연 초대 대표회장을 역임한 김묘샘 목사는 이 시대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한교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패된 이 사회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오직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사회 속에서 참된 표범의 본을 보이시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질 줄로 믿고 이날 총회에선 대표회장 외에도 한 해 동안 한교연을 이끌 3명의 상임회장이 함께 선출됐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김병근 목사와 조성훈 목사 그리고 이영환 장로는 앞으로 대표회장을 도와 기관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총회를 마무리하며 한교연은 차별금지법 저지, 한국기독교기념관 건축을 비롯한 7개 중점 사역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총회 선언문을 발표하며 한국교회 연합과 선교,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기독교의 세례식은 신앙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거룩한 예식 중 하나인데요. 200여 명의 청년들이 학교에서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대학 백석예술대학교가 학원 복음화를 위한 학생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세례식은 2009년부터 시작돼 한 해 마지막 학기 채플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세례식은 3일에 거쳐 182명이 세례를 받고 11명이 입교했습니다. 백석예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교육 철학을 갖고 채플 외에도 기독교와 성경의 이해 등 필수 과목들을 개설해 학원 선교에 힘써왔습니다. 다른 종교 또 무교인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그 학생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기를 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또 수업을 하고 있고, 이번 세례가 의미 있는 건 비신앙인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 중심의 삶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기독교에 많이 관심이 있던 편은 아니었는데 학교도 다니면서 이제 기독교 수업을 계속 받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이번에 목사님께 한번 지원을 드리게 됐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되게 좋은 말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제가 힘들 때마다 그런 말들을 보면서 좀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을까. 세례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의식이잖아요. 앞으로 제가 살아감에 있어서 느껴지는 게 많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재학생들의 세례식을 축복하기 위해 학과 교수들도 자리했습니다. 보건복지학부 송우민 학부장은 대학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순간이 세례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세례식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 교수로서 또 같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목실은 크리스천이란 새로운 호칭이 생긴 200여 명의 학생들이 이번 세례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17개 교단 장로들의 모임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다음 세대 사역의 황금어장인 군선교 부흥을 위해 모였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헌신한 군종 목사들을 초청해 사역의 어려움을 나누고 군선교의 새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교파 장로들의 연합,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군선교 비전 2030을 위한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군선교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세미나는 6일 서울 국군중앙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한장 총대표회장 최내화 장로는 코로나19 이후 진중 세례식마저 할 수 없던 군선교 현장을 위해 협력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군선교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군종 목사님들과 또 한국교회와 또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합해서 군선교 복음화에 앞장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미나와 함께 진행된 예배에선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가 설교에 나섰습니다. 이 목사는 지금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다음 세대 사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군선교사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군 장병들과 국가 안보, 또 군선교 사역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국가 방위의 신성한 사명을 감당하는 국군 장병들을 능력으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군종 목사님과 구순교사님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날 세미나에선 한국 군종 목사 단장 이취임식도 진행됐습니다. 제31대 단장에는 육군 군종병과장 최석환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6회 공을 통틀어 약 1000개의 군교회와 260여 명의 군종 목사를 대표하며 한 해 동안 군의 영적 리더십이 되는 자리입니다. 최 목사는 특별히 대대급 교회들의 어려움을 전하고 이들을 향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장총회 장로님을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가 대대급 군인 교회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또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또 군인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연합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을 한장총과 공유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향후 10년간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파송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연합회가 선정한 거점 교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교육부가 제18차 총회 목회자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약 300여 명의 목회자와 함께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회복과 부흥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논의됐는데요. 세미나 현장을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회 총회교육부가 5일 제18차 총회 목회자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약 300여 명의 목회자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변화하는 시대 샬롬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자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재무장시키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회복과 부흥을 누릴 수 있도록 시대적 사명과 소명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권순영 목사는 위기시대 목회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권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특히 중소형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다며 목회 부흥을 위해 필요한 자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올바른 신학적 정립과 지혜 돌봄 사역, 소그룹 활성화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샬롬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신학적 정립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돌봄 사역이 필요합니다.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 소그룹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육 시스템과 소그룹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10만의 전도세를 우리가 목표로 해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나노사회에 세워야 할 신년 목회 계획이란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 속에서 교회가 휴유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세워가야 할 것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소 목사는 우리는 개인과 사회적 가치가 점차 극소 단위로 파편화되는 나노사회에 살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2023년 목회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 목사는 교회의 영적, 역설적 부족 공동체와 교회의 4.0 시대, 옥시토신 하트를 소유한 목회, 소그룹 및 팀처치 활성화, 끊임없는 전도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소그룹이 관계를 맺고 그리고 소통을 하게 되면 소그룹은 뭐가 되느냐? 팀처치가 되는 겁니다. 이 팀처치가 되면요, 교회의 모임과 모든 기관은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형교회를 살리는 세 가지 그 요소가 있다면, 첫째는 여전히 영상 방송을 해야 됩니다. 합동총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모든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더욱 무장되어 침체돼 있던 주일학교를 다시 세우고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현미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인권선언문을 공표할 움직임을 보이자 교내외 관계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대학교 기독교수협의회와 동성애 반대 전국교수연합 등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안의 독소 조항들은 건전한 학문과 교육 공동체로 발전하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인권선언문이 공식 발표되면 이는 서울대학교를 독재적 성정치의 실험장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교계가 반대해온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의 연장선으로 국내 대표 대학인 서울대 결정에 따라 다른 대학에서도 인권헌장 제정을 빌미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림교회가 2022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지난 4일 대강절을 맞아 광림교회 밀레니엄 공원 앞에 마련된 성탄트리에 불을 밝히며 이를 기념했습니다. 한편 광림교회는 이날 점등식을 기점으로 12월 한 달간 지역 이웃들을 돕는 성탄트리 캠페인에 나섭니다. 캠페인으로 모금된 후원금으로 지역 내 소외 이웃 1000세대에 연탄과 이불 등 생필품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 목사는 환히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고자 한다며 모든 교인들이 이 일에 참여해 어두웠던 마음 속에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술작품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산기독미술협회가 6일 부산 금년산역 갤러리에서 회원전을 개최했습니다. 회원전을 개최하기 전 진행된 예배에선 서부교회 서영우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 목사는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기독예술인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부산미술협회 박태환 이사장과 구티비 부울경본부 김형수 본부장의 축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2000년 창립전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미술작품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협회는 매년 정기전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목표로 하는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7일 출범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7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발족 선언문에선 이태원 참사는 대규모 인파가 예상됐지만 뚜렷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고된 참사이자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피해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역 없는 진상규명,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회의는 진상규명위원회, 피해자권리위원회, 미디어감시위원회, 추모행동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등 5개 조직과 법률지원단으로 구성됐습니다. 미국 원자력발전업체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기각하고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을 명령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0월 한수원이 개발해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체코에 수출을 추진한 APR-1400
APR 1000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한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 과거 한전과 협정을 체결해 허가한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수출 통제 대상으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정부 허가 없이 한수원이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없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전은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는 협정 당사자 간 모든 분쟁과 이견을 중재로 해결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나의 사용이 통일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나의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한 살로 여기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 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들었습니다. BBC가 6일 공개한 명단에서 한국인은 이 2명입니다. BBC는 박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대학생으로서 온라인 성범죄 집단 엠번방 단속을 도왔으며 올해 정계에 진출해 젊은 여성 유권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K-팝의 세계적 성공 뒤에 있는 동력이며 미국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은 최초의 외국어 영화 기생충의 총괄 제작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에 연계된 유조선들이 경로 추적이 어려운 바다를 이용해 암흑 활동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 등 서방 제재 수위가 높아지자 이를 피해 암 거래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해운 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러시아 관련 선박의 암흑 활동이나 선박대 선박 작업이 120건가량 감지됐습니다. 러시아가 위치 추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채 불법 항해할 경우 눈에 띄지 않고 몰래 원유를 수출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올해 급속도로 증가해 2025년에는 최대 전력원으로 등극한다고 국제에너지기구가 전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6일 보고서를 내고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상황으로 인해 국가들이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게 되면서 수요가 치솟았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5년간 새롭게 확충되는 에너지원의 90% 이상은 신재생 에너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산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 파뮤, 고무 등 관련 제품의 역내 유통과 판매를 원천 차단하는 고강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은 6일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산림벌채 관련 제품과 이를 가공한 제품의 유통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품목은 파뮤, 소고기, 콩, 커피, 코코아, 목재, 고무 등으로 2020년 12월 이후 새로 벌채된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이후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규정 위반 업체는 EU 회원국에서 올린 연매출의 최대 4%를 과징금으로 부과받게 됩니다. 미국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6일 김치의 날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막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포기김치 등 김치 제품이 전시됐고 겉절이 김치를 담그는 시연회도 진행됐습니다. 하원 의원들은 김치의 날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지난 7월, 11월 22일을 연방 차원의 김치의 날로 지정하다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캐롤린 멀로니 하원 의원은 김치는 한국의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며 김치는 미국 내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즐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결의안은 연말까지 처리 안 되면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됩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최고기온은 6도에서 14도로 평년을 웃돌며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는데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더 메마를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1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1도, 광주 12도, 부산과 제주는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다음 날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압사 단어를 빼도록 한 지시가 나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참사 대응에 주력했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사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사실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정확히 진상규명해야 할 이유가 또 늘었습니다. 부디 그런 이유는 아니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